어렵지 않은 기초 내용만 할 거고 어저께 자료를 만들다가 너무 졸려서 눈이 이렇게 깜짝해서 내려와 가지고 만들다가 처음에 몇 페이지만 만들다 잤어요. 정리해서 만드는 건데 너무 졸려 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료가 준비된 여기까지만 하고 놀 거예요. 이렇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시간 다 까먹어서 아마 이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음 그 체질 진단법에서 인제 금형으로 넘어갔잖아요. 목화 토 지났고 금형인데 어 목형은 뭐가 문제였죠? 목극토 하니까 비위장이 상하고 그다음에 토국수를 못 하니까 신장 방광이 약하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병나면 중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이 병나면. 아니지. 목극토. 아니 목형 얘기하다가 왜 토형 얘기하냐. 목극토 그다음에 금극목을 못한 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폐대장하고 비위장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목형인데 간이 병났다 그러면은 인제 다른 데 다 오장육부 병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 이렇게 병이 상극과 상모로 나타나고 그게 증상의 병이고 경락상의 병인 경우가 많은데 자기 스스로가 병나면 큰 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인제 금형을 할 거니까 금형은 금극목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극의 병이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로 봤을 때 금극목 그러면은 간이 약하고 작고 허약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에요. 그러면 어 금이 안 되는 경우는 화극 금이 안 되는 경우죠, 상모로 가는 병은. 그러면 심장이 약한 것이 이 사람이 타고난 또 본 체질의 질병의 하나인 거죠. 그런데 병이 다 돌아서 금형인데 폐나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이분은 인제 중병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기 폐암 환자를 제가 만났을 때는 금형이 되게 많았어요. 초기 폐암 환자는 목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형이신 분들은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말기 폐암 환자들이 금형이 많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 대장암이다 그래도 금형이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체질이 인제 나타났을 때 어떤 질병이 얼마나 중병까지 갔는지 보려면 인제 체질 같은 거랑 같이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금형 체질의 형상은 폐대장의 기운은 실하고 간담과 심소장은 허약하죠. 그래서 목과 화 기운은 작고 수와 토 기운은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얼굴이 폐대장이 실하니까 금형이 왜 사각형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사각. 근데 이제 약간 쪼끔 더 사각에 가깝죠. 좀 길이보다는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거의 비슷한 어 이 길이나 요 폭이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인제 금형인데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1대 1.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턱으로 보면 좋냐면 금형은요 이 아래 턱이 붙어 있어요, 여기. 저도 금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턱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턱이 밑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사각형처럼 보이는데 하나 더 붙어 있다 그러면 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얼굴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밑에 턱이 이렇게 잡힐 만큼 잡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다.' 그러면 '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질이 금일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면. 그래서 뭐 손이나 귀나 뭐 이런 것들 보고 다 같이 판단해서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뭘까라고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의 체질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은 얼굴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손 모양도 살이 찌거나 사람이 체질이 바뀌면 바뀌거든요. 귀 모양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잘 안 바뀌는 편이긴 해요 귀 같은 경우는. 얼굴형은 이렇게 그 체질이 바뀌면 잘 바뀌어요. 기본 골격이 좀 있다고 해도 그게 딱 봤을 때 살집이 붙으면서 조금 다른 형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터지면서 사각턱이 생겼다. 그러면 금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금형이 된 이유가 금을 보완하려고 많이 먹어서 금이 된 건지
아니면 금이 나빠지면서 억지로 몸을 만들려고 금이 된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밑에 턱이 처지면서 폐 대장의 기운이 약해지고 금형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인제 매운 거 잘 먹고 김치 좋아하고 현미밥 먹고 딱딱한 거 씹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강화되면서 금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해지면서 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폐와 대장의 기운이 아주 약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금 체질이다 그러면 폐와 대장의 기운이 강하죠. 폐 대장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되게 갈라지면서 우렁차요. 그래서 왜 "패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패기. 보통 옛날에 대장군들 보면서 패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장군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때요? 떡도 이렇게 딱 벌어지고 얼굴 이렇게 딱 크고 목소리 막 우렁차 가지고, 옛날에 확성기 없던 시절에도 마이크 틀어 놓은 것처럼 목소리가 막 우렁차고,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목 울림통이 좋고 체격이 다부지고 어깨가 넓고 이런 사람들이 인제 금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얼굴도 네모 반듯, 어깨 각도 떡 벌어지면서 네모 반듯하게 내려간 기분이 들죠. 이 금형인들이 어깨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금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런데, 왜 어깨 봉제선이 한 번도 이 어깨 끝이랑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는 봐봐요. 옷이 여기 봉제선이 여기 있잖아요. 어깨 뼈 끝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그 여성 의류를 입으면요, 이 어깨선 끝하고 봉제선 끝이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딱 끝이 만나도록 재단이 되는 게 옷이거든요. 근데 어깨가 완전 넓게 뽕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 옷 아니면 일반적인 면티라든지 블라우스 같은 걸 타면 이게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보다 어깨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금 기운이 크고, 그래서 금형 체질은요 오래 달리기 잘해요. 마라톤 같은 거 관절이 괜찮다면 기운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니까 100 미터 달리기보다 오래 달리기를 더 잘하면 폐가 좋은 거예요. 100 미터 달리기를 더 잘하면 오래 달리기보다 심장의 기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형들은 단거리를 잘 뛰고요. 금형들은 장거리를 잘 뛰어요. 그러니까 고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해 보면 PT보단 저는 등산이 좋아요.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잘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폭발시키는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인제 간이나 심장이 더 허약해서 고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체질이 목형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는 금형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장부의 크기는 폐가 더 큰 거예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음. 자라는 동안에 주 기질을 주 기질에 따라서 자기 장부의 크기의 균형이 결정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더 좋아지고 나빠질 수는 있어요, 잘 관리하거나 못 관리하거나 하면. 근데 사이즈를 바꾸기는 어렵죠, 내장 속에 들어있는 장부의 사이즈를.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이 아이가 본디 타고난 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해요. 제일 중요한 시기는 사실은 태아일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 1 년이 나고 10 년보다 중요해요. 그때 기본이 다 만들어지니까. 심지어 태아 때 만들어진 그 장기 안에 있는 상태는 유전자 물질 자체가 평생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있다는 거야. 태아 때 만들어진 물질, 이 성분은 그 분자는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고 정도는 꼭 있는,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10 년보다 태아 때 1 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만큼 태아 때 이 모카토분수가 다 만들어지니까 그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엄마가 먹는 음식의 기운, 마음의 기운, 주변의 영향 모든 것들이 그 아이를 형성하죠. 근데 인제
낳는데 잘 관리 못하고 낳았어. 그러면 허약하죠. 허약한 아이를 잘 기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라게 하면서 양성시키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춘기까지 쭉 이어지죠. 예.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라요. 위로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화의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기운을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이 기운이 보태져서 이 아이가 얼마나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제 그 그 성장 치료를 맡은 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6 학년인데 키가 129 예요. 130이 안 돼요,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인제 130 됐거든요. 3번 치료고 1 센티가 컸어요. 그래서 130이 됐는데 129 저희 애가 1 학년 입학할 때 키가 128 이었어요. 근데 6 학년인데 129 니까 이 아이는 반에서 작아도 너무 작은 1 번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굉장히 짧아요. 하체도 긴 건 아닌데 상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움츠려 들어 가지고 이렇게 뼈대가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고 다리만 이렇게 쭉 돼 있고 통통하고 어깨가 완전히 솟아 있고 앤데도 이런 데가 전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만지면 간지러운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 아픈 거야. 아파서 울고 짜증 내고 근데 안 먹어. 유산균 하나를 안 먹어요. 칼디도 뱉어내고 먹을 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를 양육시키는 엄마의 태도가 "너 이거 먹어 볼래?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평균보다 지금 훨씬 작은데 변비가 너무 심해서 안 크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토금이에요. 토금인데 변비가 너무 심하고 비위장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 지금 다 오장육부 다 병난 거잖아요. 아이치고는 얼굴도 검고 체형도 다 틀어졌고 만지면 다 아프다 그러고 사실은 오장육부가 다 성한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 안 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뱃속이 다 병든 거거든요. 이거를 고치려면 뭘 먹어야 돼.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돼. 어차피 밥도 얼마 못 먹으니까. 얘가 변비가 너무 심해서 똥을 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늘 안 먹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은찬이처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이버 파우더도 막 먹이고 아세로라씨도 막 갈아서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애가 장부가 좋아져서 타고난 이 유전적인 성향을 이기고 좋아질 건데 엄마가 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6 학년짜리 애를. "먹어 볼래?" 근데 유산균 이렇게 털어 넣는데 막 입에서 약간 찬맛 나잖아요. 그 되게 샤르륵 녹는데 그것도 맛이 이상하다면서 애가 "느낌이 차가워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먹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이를 생각하는 행동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싶다면 전문가가 처방인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애가 병들었는데 그러면 그 약을 "맛이 이상해?" 이러면서 먹일까 말까 고민하겠냐는 거지. 고민 안 할걸요? 애기 엄마들이 코를 쥐어서 입을 벌리게 해서 약을 먹여요. 숨을 못 쉬게 해서라도 감기 걸리면. 근데 정말 꼭 필요하고 이 아이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눈치를 보고 있냐는 거죠. 이거 반드시 먹으라고 딱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이들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가 치고 칠 수 있는 건지 빠질 수 있는 건지 애들도 눈치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아 저게 애 문제냐 엄마 문제냐.' 그렇게 싶더라고요. 치료 오니까 일단은 애가 안타깝고 너무 작으니까 자꾸 타일러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부터 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잘 못 먹고 안 크고 하니까 의기소침하고 느리고 둔하고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대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라면서 뭐 조금 키워볼 거라고 성장 호르몬 주사 같은 걸 맞히잖아요. 아니면 성교숙중 예방하는 주사 같은 거. 그런 거 맞히면 이 아이는 더 병들어요. 원료가 공급되지 않는데 호르몬만 작용시키는 거잖아요. 만약에 호르몬으로 이 아이를 강제로 키우잖아요. 먹는 게 공급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뼛속이 다 그냥 스펀지처럼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아이가 돼 버리죠. 크게 잘 먹는데도 갑자기 크면 은성이 이렇게 다미리더 님 조카처럼 맨날 뼈가 부러져요, 너무 크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몬이 작용해서 애가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커 버리니까 맨날 부딪히면 부러지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막 이랬잖아요, 뼈가. 그런 것처럼 애들이 뼛속이 스펀지처럼 자라버려요. 그러니까 채워주면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작은 게 문제죠. 근데 적당히 작으면서도 다부지게 크는 게 사실은 건강에는 훨씬 좋거든요. 만약에 급격하게 크는 시기가 있고 급격하게 큰다 그러면 더 단단하게 채워주면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뭘 더 채워줘야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어른들이 병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떻게 하면 이 속을 내실을 키우면서 겉에까지 그 기운이 나가게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금방 생각하니까 이 꼬마애가 생각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양육자의 태도 아니면 내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먹어서 내가 아니면 이런 음식이나 호흡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몸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엊그저께도 너무 조그마한 꼬마 하나를 데리고 인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는 키가 153 뭐 4, 아빠가 160이 이렇게 될까 말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딸내미를 168 까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우리 지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밥보다 뉴트릴라이트를 주식으로 사 먹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진 않다. 아직 애기니까. 그런데 밥보다 뉴트릴라이트를 주식으로 먹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규칙적으로 매일 치료받고 운동하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가능하진 않다. 가능은 하다. 음.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섭취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 저랑 같이 생활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내가 하루에 거의 먹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믹스 2번, 밥 한 끼?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거의 하루에 18 시간 정도 깨어서 계속 정신과 육체 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뉴트릴라이트하고 제가 만드는 믹스를 먹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봤다면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음. 다른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비율이 깨졌을 때 병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내가 내 장부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몸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몸집을 더 키우는 단계가 지나 버렸잖아요. 아이 성장기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내 장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체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장기의 에너지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체격. 그것보다 왜소해도 문제고 그것보다 커져도 문제인 거예요. 내 간신 비폐신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만큼만 적당히 먹고 고만큼만 행동하면 괜찮아요. 음. 근데 고런 것들이 넘어가거나 부족하거나 과부족이 항상 문제니까 그러면 병이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인제 이번에 바디키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를 어
허약형? 마른 허약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 가지고 체질에서 300만 명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바디키 마이피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 맞는 그 지방량과 근육량을 정해 줘요. 아메이 본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들어가면. 근데 저한테 지방을 더 빼라고 했다니까요, 근육을 유지하고. 저보고 마른 허약형이라면서.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지방을 더 빼냐.' 이렇게 했는데 그 지방을 빼고 근육을 유지해 봤더니 체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맞다니까. 300만 명을 분석해서 만든 데이터라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당부의 크기와 내 골격에는 이 정도의 지방만 가지고 있어야지 건강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디키 마이피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정말 이거 과학적인 데이터다.'라고 결국은 인제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해 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상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과학이니까. 음. 그래서 금 체질이 이렇게 날씬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금형은 갈비뼈가 이렇게 폐가 크기 때문에 옆구리 거의 허리 골반뼈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허리가 알록하지가 않거든요. 알록하게 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골반 끝하고 갈비뼈 끝이요. 간격이 요것밖에 안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에서 허리가 들어갔다가 골반이 나와야지 이런 체형이 되는데 요렇게 허리가 잘록한. 근데 고 간격이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한 3-4 센치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옆에서 볼 때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앞에서 볼 때 슬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남자들도 만약에 금형이다 그러면 그냥 사각 밑에 사각이 붙어 있는 거야.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역삼각형 체형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각 밑에 사각 쭉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고런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잡아당기고 밀착시키려고 하면서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기운이죠, 금형이. 그래서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안으로 몰리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거의 균등하게 비등비등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긴장하고 결정을 이루다 보니까 사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형은 이 기운을 발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기운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균형이 어떠냐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형 체질들이 원래 심소장이 허약하죠. 폐대장이 실하죠. 그러니까 폐대장이 실할 때는 막 "나는 대장부다." 이런 거니까 되게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심소장이 허약하고 작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소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성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외향적이야. 일단 목소리가 크고 나서는 걸 좋아해. 근데 금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속에서는 '아우 난 소심해.' 더 치고 나가고 싶은데 의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금 기운이 좀 많다.'라고 하면 노 두 개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게 본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쪼끔 더 활기차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성질과 그냥 내실을 다지고 조용하게 소 소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가 날 좀 아는 척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두 개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과 화 기운은 작고요. 수와 토 기운은 중간이니까 목화도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죠. 어. 이 신장과 토 기운은 중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형들이요. 금수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장 기운이 좋은 분들이 꽤 많고 아니면 토금형들도 꽤 많은데 고런 분들은 통통하고 잘 먹고 기운이 좋고 윤기가 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얼굴 형상을 보면서 인제 고런 것들 잡아주면 좋고요. 금형체질의 형상이 인제 서로 당기고 밀착시키고 결정을 이루려고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왜 네모 반듯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와 대장이 커서 갈비뼈가 넓어요.
그리고 길어. 그래서 배 밑부분까지 쭉 내려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잘록하지 않다. 요거 인제 알고 계시면 되고, 대장이 큰 양금이인 경우에는 키가 작고 네모 반듯한 몸이 또막또막또막하게 내려가 있죠. 저기 인제 그림에서 보면 턱선을 보세요. 턱이 약간 뾰족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옆턱이 되게 강해요. 키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도 좀 짧아요. 그래서 더 사각에 가깝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폭하고 이폭이 진짜 앙금이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일 정도로 고렇게 보이고, 키도 어깨도 되게 어깨가 되게 넓죠. 키에 비해서 넓고 이렇게 다부지게 내려가는 체질이고, 작 작지만 매우 에너지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래서 앙금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장님 같은 느낌이 있죠. 나폴레옹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지만 다부지고 대찬, 고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얼굴 턱 이렇게 딱 강하고 윤기가 쫙 흐르면서 목소리 엄청 크고 돈 많이 벌고 사업 막 크게 하고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조그만데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은금이는 폐가 크죠. 그러니까 폐가 크니까 어깨가 넓고 쫙 이렇게 뻗어 있는 거, 소지섭 같이. 제가 좋아하는 소간지, 어깨 쫙 넓고 이렇게 어깨깡패. 얼굴도 이렇게 길죠.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요. 밑에 턱이 있어서 그렇지. 어 목소리 좋고, 목소리 크고 좋죠. 근데 뭐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크게 나올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금인이에요. 그러면 허벅지 길이 보세요. 늑대하고 길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나. 은금인들은 일단 길쭉길쭉하게 자라기 때문에 어 이렇게 팔다리가 다 길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체형만 봤을 때는 '어? 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어깨 비율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형들이 만약에 컸다 그러면 어깨가 굉장히 넓고 허리가 잘록하게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목형들은요 키가 커도요 일단은 I자처럼 보여요. 어깨가 훨씬 좁아요. 어깨가. 여자든 남자든 목형들은 어깨가 되게 좁아. 어깨가 빡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금형들은요 확실히 누가 봐도 넓어요, 어깨가. 근데 얇아. 옆에서 보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아들이 되게 어깨가 넓고 이게 은금인이거든요. 전형적인 은금인인데 어 옆에서 보면 진짜 종이짝 같이 얇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얇은 몸통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래." 그러면서 운동하라고, 운동을 해서 이게 갑바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육을 등 근육 붙이고 견갑골 주변으로 인제 그 승모근, 할배근 뭐 이런 거 다 붙이고 가슴 근육 붙이고 이렇게 하면 점점 두꺼워져요.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할 때 갈비뼈 호흡을 하면 몸통이 점점 커지면서 안에 있는 폐하고 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져서 장기가 더 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곱게 키운다고 "어머 힘든데 뛰지 마. 시끄러운데 뛰지 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숨이 헐떡거릴 만큼 운동을 하게 하셔야 돼요. 여자고 남자고 그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달리기 하고 등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쪼끔 힘들면 "아우 쉬어, 쉬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애도 어느 정도까지 극한으로 체력을 쓸 수 있도록, 옛날에는 아이들이요 다망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일치마차게 하고 막 서로 쫓기고 막 잡으러 다니고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체력을 키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놀이를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커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장기가 커져. 체육 시간에 운동부 쪼끔 하는 걸로 막 힘들게 운동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추가로 뭔가 취미 생활과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고 뛰고 해야지만
갈비뼈 호흡을 한다고요. 뼈 호흡을 해. 숨이 이렇게 가슴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숨이 차 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썩거리죠, 들썩. 그러면서 갈비뼈가 넓어져. 확장돼. 길어지고. 이 흉곽이 커져야지만 그 속에 대부분 중요한 장기가 들어 있잖아요, 흉곽과 복강 안에. 그러면 그 장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얇아요. 걱정이야 저도. 너무 운동을 싫어해서. 어. 너무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아까처럼 꼼짝 안 하고 앞에 앉아 가지고 이것만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요. 아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개발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탈이 나요. 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 안 가면 더 운동 많이 해야 되고 군대 가서 인제 해 봐야 사실은 좀 나이 들어서 크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해 주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 호흡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복강이나 흉곽이 늘어나면서 장기가 숨을 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갈비뼈 호흡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뭐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나 요가 선생님들 하는 영상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이렇게 넓히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갈비뼈가 넓어져. 내쉬면서 좁아져. 다시 갈비뼈가 다시 넓어져. 이거 금형이든 뭐 다른 체질이든 다 상관없어요. 금형이면 이게 다 되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내쉬고 이렇게 갈비뼈를 넓혔다가 쭉 모으면서 폐를 내쉬고 그러니까 횡격막을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부풀렸다가 안으로 밀어 당기면서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횡격막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횡격막 호흡도 있지만 갈비뼈 호흡도 있어요. 그래서 복 흉곽을 넓혀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그걸 다시 오므려서 나가게 하고 이것도 되게 좋은 호흡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혀서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코어 근육이 잘 생겨요. 굉장히 코어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잘 생겨서 척추 사람의 몸의 중심을 잡고 기둥을 세우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코어 근육이 단단하면 체형이 바로잡아지고 척추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기운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갈비뼈 요런 호흡들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금형 체질의 형상은 요거 안 바꿨네. 사슴 같은 눈, M자 이거 아니에요. 사슴 같은 눈 아니고요. 턱. 강한 턱 이거 목형인데 안 바뀌어졌네. 강한 턱, 사각턱, 사각형 얼굴, 그다음에 사각형 이마 이런 것들이 금형 체질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얼굴 모양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이고요. 입술이 상하가 똑같은 두께예요. 그래서 위에 입술하고 아래 입술 두께가 거의 비슷하고 되게 작고 다부진 입술이 많고요.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두껍지는 않아요. 금형들은 보통 입술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리고 귀 모양은 길이하고 폭이 비슷한. 그래서 길이하고 폭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금형들의 귀는 귓볼도 약간 사각형처럼 떨어져요. 살짝 말려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영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나 너덜너덜하진 않은데 이렇게 귀의 모양이 약간 귓볼이 사각형 느낌으로 돼 있어요. 사각형 요런 느낌. 음. 썰매 날 같은 느낌. 썰매 날이 왜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귓볼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빠져 있어요. 고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손끝이 묵직하고 굵고 손톱이 작은데 특히 엄지손톱이요 짧아요. 엄지손톱. 그래서 왜 엄지손톱이 이렇게 긴 사람 있고 반동다리인 것 같은 느낌 드는 사람 있죠. 돈 많이 만지게 생긴 손이라고 하는 이게 반동다리 손톱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한 손만 그런 손톱을 가진 분도 많이 봤어요. 이게 돈 세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엄지손톱이 이렇게 반처럼 돼 있는 것처럼 짧아요. 그래서 금형들은 손톱이 길질 않고 좀 짧아요. 이게
목병들이 손톱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손에 손톱이 난 자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손톱도 되게 크고 그래서 그림 그리기 좋게 돼 있는데 금형들은 보통 손톱이 다 짧아.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을 더 짧게 잘라서 더 짧아지기도 했지만 이게 손가락 길이에 비해서 손톱 되게 짧거든요. 옛날에는 훨씬 더 두껍고 짧은 손이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손이. 금형손이었는데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 그림 손 모양의 그림을 제가 강조해서 딱 그린 거 있죠. 엄지손가락 밑에 이 부분이요. 요 부분 이게 딱 각져 있어요, 금형들은. 그래서 손을 딱 보면 요렇게 어떻게 되냐? 요렇게 딱 보면 이 부분이요. 각이 탁탁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금형 전형적인 금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손이 요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금형손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두껍고 이 부분이 되게 두꺼워요. 전체적으로 손이 두껍고 이 부분이 아주 두껍고 툭 튀어나와 있어서 엄지손가락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인제 폐경락이 시작되는 데잖아요, 폐경락이. 그래서 이제 폐경락이 덤이고 대장인데 요 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폐가 좋으니까. 그래서 폐가 차가운지 안 뜨거운지 볼라 그러면 이 부분 손바닥에 요 부분의 색깔을 보면 돼요. 여기에 청근이 있으면 폐가 차가운 거예요. 근데 살색이 그냥 다른 손바닥하고 비슷하게 약간 노릇노릇하거나 그냥 혈색이 돌거나 하면 폐의 온도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폐가 차가운 사람들은 이 부분이 파란색이 있다는 거. 저는 보니까 오른쪽은 그닥 파랗지 않고요. 왼쪽은 약간 청근이 있어요. 살짝 요 파란 느낌 보이시죠? 음. 보이나?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좀 차이가 나요. 오른쪽은 쪼끔 더 하얗고요. 왼쪽은 약간 노리끼리하면서 파란 느낌이 있어요. 자기 요 부분 보세요. 양쪽 요 부분. 이렇게 보셔 갖고 이렇게 펴 봐. 다른 데 부딪히는 것보다 여기 부딪혀 봐요. 아파요. 폐가 허약한 사람들은 여기 많이 아파요. 이 단단해지면 폐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서 이렇게 접히면 이거 보이죠? 손금이 요렇게 접히는 거? 어. 그래서 손금이 운명을 왜 나타낸다 그랬죠? 장부의 기운이 얼마나 센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먹 꼭 쥐어. 엄지손가락 주먹 딱 쥐면 생명선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왼쪽 손이거든요. 이상한 주름이 많죠. 이 타고나길 제가 허약하게 타고나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 막 딱딱 갈라져 있잖아. 이 손이. 그죠? 생명선이 제대로 쫙 안 내려가고 뚝뚝뚝 갈라져 있고. 근데 오른손은 보세요. 쫙 하나로 내려가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이 허약함을 벗어나서 강하게. 한 손으로 딱 가게. 한 줄로 쫙 내려가게. 그래서 계속 생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건 왼손, 후천적이게 오른손이야. 그래서 내가 왼손, 오른손을 비교해 봐서 어디가 손금이 장금이 더 많고 어디가 더 선명한지 보세요. 왼쪽이 더 선명해? 그러면 타고난 건 건강하게 타고난 거예요. 근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오른쪽이 더 선명해? 그리고 딱 생명선도 딱딱 내려가 있고 손금이 심플해. 그러면 내가 줏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처음에 태어날 땐 비슷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쥐고 있는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크면서 절봉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글도 쓰고 주먹 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꼭 주먹 꼭 쥐고. 그러면서 당부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폐의 기운, 대장의 기운, 심포의 기운, 삼초의 기운, 심소장의 기운. 그래서 이렇게 쥐느냐 이렇게 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자기가 쥐어보면 느낌이 올걸요? 뭐가 편한지? 그래서 장부의 그 허실, 강함 이런 것 따라서 자기 주먹 쥐는 것도 달라. 그러면 손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음 그 꼭 비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손금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 기질을 보면 장부랑 연결돼 있을 때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인제 손금을 자꾸 보고 손바닥 색깔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상학의 일종이에요. 장의 상태를 겉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게 장상학이라 그랬잖아요. 겉으로 발현이 된다고 그 사람 장부의 허실이. 그게 발현되는 거야. 얼굴에서도 나타나고 손에서도 나타나고 귀에서도 나타나고 발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딱딱딱 찾아서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 거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거죠. 음. 음.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주먹 꽉 쥐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언가를 이렇게 다 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찌감치 병이 나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20살 전후로 해서 병이 나서 오는 아이들을 보면 손금이 거의 없어요. 생명선이 정말 흐려서 보이지 않는 애들도 많고요. 여전히 애기 손을 가지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애기 체력이에요, 애기 체력. 그래서 너무 곱게 키우지 마세요, 자녀들. 힘든 일도 시켜보고요. 힘쓰게 하고요. 운동도 시키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고갈될 때까지 써 봐야지만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근력이라고 하는 게 아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한 번 이렇게 쥐어짜 가지고 억지로 했을 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장부의 기운도요. 이게 너무 바로 해서 고갈시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클 때, 자랄 때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에너지를 한번 끝까지 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량이 커져. 배터리 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꼭 쥐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업무 자체가 뭐 이렇게 손 쥐는 일이 없다.' 그냥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이거 옛날에 농경사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렇게 힘 세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요즘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깨만 잔뜩 힘이 들어가고 손끝에 힘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락이 활력을 받을 일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장부의 기운이.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노동이 심할 때는요. 휴식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 노동은 정신 노동이나 아주 소근육 운동만 쓰는 노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큰 근육을 쓸 수 있는 운동, 호흡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건강하려면 추가로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뉴트리라이트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료를 공급하는 거야. 돌리는 건 운동이나 호흡, 수면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음. 그래서 원료가 공급되고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들을 제대로 담아서 운동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인제 그 금형들은 기본적으로는 금극목하기 때문에 간과 쓸개 병이 잘 생기고 그것들이 바로 어 금형 간 담낭의 외사 체질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극 금이 안 되기 때문에 상병, 심소장, 경락상의 질병이 오기 쉽죠. 그래서 만약에 다 이 금극목했다가 목극토했다가 토극수했다가 수극화했다가 화극금까지 돌아오면 중병, 완주했다고 해서 폐, 대장에 내사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암 환자 문진이 진짜 최근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상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한데 그 병의 깊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형이 만약에 폐암이나 대장암에 걸려서 온다면 이거는 다른 체질에서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다른 데 전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남편이 속에서 금수형처럼 보였는데 얼굴 시커멓고 인제 체질 자체는 금점처럼 보였는데 "폐에 암이 있는 것 같아."라고 진단을 받고 인제 이
그 좀 지방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서울 병원으로 인제 검사를 하러 올라왔던 분이 왔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한 3 센티짜리 혹이 보이니까 너무 쉽게 "수술하자. 그냥 떼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떼낸다고 해서 마냥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폐는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통째로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2 혹은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맨 밑 하단에 뭔가 보이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폐의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인제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검사하고 한 달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 빈자리 있는데 내일 할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그분들이 멘붕과 갈등에 빠져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할지 오늘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내시경으로 잠깐 검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기흉이 생겨 가지고 그냥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오른쪽 폐 병원에서 진단한 쪽은 그냥 염증성 폐 종양으로 보이고 악성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악성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굉장히 많은 악성의 세포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하루에 담배를 3 갑씩 폈대요. 1갑 이상만 펴도 그 독성이 몸을 거의 잠식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담배는 좀 안 폈으면 좋겠는데 술은 한 번씩 먹더라도. 근데 인제 술, 담배를 동시에 하면 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술만 먹는 분들 중에 장수하고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이전 담배만 펴도 건강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둘 다를 같이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이라도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늘 그렇게 많이 피면 간이 정상일 수가 없죠. 근데 이미 폐까지도 문제가 생겼다면 더군다나 금형이라면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환자거든요. 병원에서 얘기하는 시스템대로 항암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못 살 거예요 아마. 얼마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칼 대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칼 대지 마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병원 시스템을 그렇게 막 거부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절대 바로 수술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어 하면 안 돼요 이분은. 그래서 반이 훨씬 더 안 좋았고요. 폐 반대쪽에 암세포가 퍼진 게 보였어요. 그러면 모암을 잘라내면 그 작은 새끼들이요. 진짜 우후죽순처럼 커서 올라와요. 그래서 바로 전이. "칼 대지 마라.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전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하자고." 하는데 그거 순어불성설이에요. 칼을 대서 모암을 제거해 가지고 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전이가 하나도 없고 사이즈가 1 센치 미만이거나 아주 얕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주변 조직에 전이가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깔끔하게 수술하면 문제가 안 일으켜지죠. 근데 주변 조직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칼을 대면 어떻게 된다? 우후죽순처럼 "민들레 홀씨를 내가 건드리는 거랑 똑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건드리면 안 돼.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몸을 조금 더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혈액이 다 청소되고 짜잔한 이런 그 암세포들이 처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칼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 년 담배 피는 동안 서서히 자라온 것이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수술 안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전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화학이나 약물로 이상한 거 그다음에 수술을 통해 가지고 큰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을 때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면역 세포가 충분하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새끼들이. 근데 면역 세포가 부족해지고 피가 부족할 때는요. 얼마든지 그 암의 새끼들이 다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혈액을 준비하고 내 몸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대체 오케이 인 사람도 있다. 음. 그래서 내 몸을 잘 먼저 분별을 해서 큰 쓰레기를 먼저 치울 것이냐 아니면 작은 쓰레기를 먼저 치울 것이냐를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또 준비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잠깐. 자, 마이크 키시고 한마디씩 해 보십시오. 너무 유익해요, 박사님. 네, 유익해요.